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김성균입니다. 환경보건학을 위한 PK 단기 특강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미분식을 표현해서 우리가 물질의 거동을 나타낼 수 있다고 앞 시간에서 다뤘습니다. 사실 우리는 시간에 따른 지수함수 형태로 그려진 그림에 더 익숙하죠. 그러려면 이런 미분식들을 적분해야 되는데 매틀랩이나 버클리 마돈나 같은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수함수식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라플라스 변화는 함수의 차원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미분식을 풀어낼 수가 있게 해주는 어떤 변환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시간 t에 대한 함수가 있다. 지금까지 다룬 것이 그거죠. 그것들을 차원 이동을 시켜서 s의 세계로 차원 이동을 시켜서 그러면 s의 세상에서는 좀 연산이 쉬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복잡한 연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원래의 t 차원으로 돌아오는 방식.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지금 저희가 그 박스 모델에서 미분식으로 각 구획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질의 그 시간에 따른 변화량들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얘네들을 적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적분하려면은 컴퓨터 도움을 돼야 되는데 복잡한 경우에 더욱더 그렇죠.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손으로 해보는 것들을 좀 접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신다면은 이 y가 있죠. y는 시간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f는 펑션을 나타낼 것이고요. 시간의 함수가 있는데 이것을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 시킨다면, 라플라스 변환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L 브래킷을 써서 이 함수를 통째로 라플라스 변환시킨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t의 함수가 s의 함수로 바뀝니다. 그 정의에 의하면 요 원래 함수 모양에다가 2의 마이너스 st 승을 해준 것을 곱해주게 되고 그것을 시간 t에 대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주는 그런 양상입니다. 예, 잘 이해가 안 간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은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지수함수 형태가 있는데 앞에서 좀 다뤄봤었던 그런 모양이죠. 이게 원래 y의 형태라고 일단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y가 라플라스 변환을 시킨다면 s의 함수로 변한다고 했었죠. 자, s의 함수로 변환된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다음에 것을 이 y랑 원래 함수랑 구별하기 위해서 y 바로 표시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의상 이 지수 함수를 여기다 집어넣고 그대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함수가 있고 2의 마이너스 st를 곱해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티그레를 시켜서 전개하게 된다면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변환 전과 변환 후의 모습에 대해서 이게 두 개가 비록 다른 모습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y와 y바는 다른 유니버스에 있지만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비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이게 t의 함수와 이에 상응하는 s의 함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표로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요 지수 함수들은 PK에서 굉장히 자주 활용되고 있는 그런 지수 함수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응하는 라플라스 변환된 이후에 s의 함수들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두 관계만 우리가 잘 안다면 변환 전후를 서로 변환시킬 수도 있고 역변환시킬 수도 있죠.
네, 조금 더 상세하게 특히 PK에 자주 쓰이는 변환 전후의 함수 사례를 모은 것이 표에 있습니다. 몇 가지 속성을 조금만 더 기억한다면 PK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미분식 풀이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라플라스 변환에서 여기 2를 포함한 상수의 변화는 상수 오버 S분의 상수라고 변환 전후만 일단 기억을 하십시다. 그리고 라플라스 변환이 된 어떤 시간의 함수가 저장되어 있는 변수, 여기서는 이제 x1이 되겠죠. x1에 대한 것들은 변환이 됐으면 x 위에다가 말을 표시해서 변환됐구나 하는 식별을 좀 표시를 해주시고요. 상수 그 자체의 경우에는 변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만 여기에 a는 그대로 남고 이 x만 변환되었다고 표시하는 것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dx dt와 같은 형태의 미분식이 있을 때 그 미분식도 라플라스 변환이 가능합니다. 변환을 한다면 dx dt는 s 곱하기 x바 하고 그 x의 원함수에서의 원차원에서의 초기값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일단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제를 보신다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런 사례인데요. 이거는 아이비 볼러스 도스로 인스턴트 인풋이라고 퍼스트 오더로 일리미네이션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미분식으로 표현한다면 dx 버 dt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나가는 것만 존재하니까 왜냐하면 아이비 볼러스로 들어왔죠. 인스턴트 인풋입니다. 즉 들어오는 것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한꺼번에 다 들어온 거죠. 나가는 것만 있으니까 요 구획 안에서 x, 요 구획을 1번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x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 dx per dt는 k elimination 곱하기 이 x의 양이 되겠죠. 요것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적분하려고 한다면 복잡하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서 한다면 우리가 dx per dt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했었죠. s 곱하기 x바 그 다음에 x의 초기값을 빼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오른쪽 항의 경우에는 x라는 것이 시간의 함수니까 그건 상수라서 그대로 냅두고 x 바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둘에서 볼 때 얘는 x의 초기값은 뭐였죠? 순시간이 들어왔으니까 초기값은 존재하죠. 노스로. x0는 노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x바가 여기 두 개가 있죠, 항에서. 그러니까 얘를 1로 넘겨가지고 x바로 정리하고 x0는 노스잖아요, 그렇죠? 그럼 x바로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그 표를 잘 기억하신다면 자, s 플러스 k 분의 1, 1일 수도 있고 뭐 상수가 여기서 더 첨가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런 형태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1 대신에 도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도수 곱해주면 되는 거죠. 도수 곱하기 2의 마이너스 kt가 되겠죠. 그래서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얘를 라플라스 역변환시켜야 된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적분한 것을 우리가 이런 형태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플라스 변환을 조금 더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시스템 커플링이라는 기법입니다. 앞에서 정의했었던 내용이나 속성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원래 시간의 함수가 저장되어 있는 x가 라플라스 변환이 되고 난 다음에는 변환 후에는 x 바라고 표시한다고 했었죠. 그 s 도메인에서 s 차원에 있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input 펑션과 disposition 펑션 두 개의 곱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뭐 예로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1번 구획이 있는데 1번 구획으로 노스가 들어옵니다. 여기에 지금 어떤 K가 붙지 않아 있으니까 순식간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인스턴트 인풋으로 들어와서 2번 구획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건 1차 first order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주사로 주입된 다음에 2번 구획으로 소변으로 배설되는 그런 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3번 구획은 1번 구획에서 빠져나오는 그것을 표현합니다. 몸 밖으로 완전히 나온 것은 아니죠. 몸 밖으로 근데 디스트리뷰션인가 봤는데 요거는 이제 서로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없으니까 일방적인 변환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물질이 다른 물질로 대사되어서 되는 상황인데요. 그런 다음에 이제 4번 구획으로 나가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사례를 본다면은 잠시만요. 혈관 주사로 어떤 X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도수만큼 들어와서 일부는 원물질의 형태로 소변으로 유린으로 배설돼서 나가고 일부는 대사가 되어서 XM으로 변환이 된 다음에 걔가 소변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그림을 조금 다시 바꿔봤습니다. 아까 좀 그렇죠. 원물질이 소변으로 나가는 양을 XU라고 표현했고 X가 XM으로 변환된 다음에 그것이 소변으로 나가는 정도를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습을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해 본 것인데요. 이러한 컴파트먼트 모델을 우리가 미분식으로 각각에 대해서 시간에 따른 변화량들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죠. 그 부분에서 여기서 따져보는 것인데요. 각 구획에서 나오는 화살표가 있죠. 나오는 화살표 1번에서 2번으로 나가는 거라고 한다면은 요 K를 표시할 때 1, 2로 표시합니다. 1번에서 3번으로 나가는 것은 K1, 3으로 표시하고 3에서 나가는 것은 4로 나가는 것은 K3, 4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약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풋 펑션과 디스퍼션 펑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최초의 인풋은 노스에 해당되죠. 이 경우에는. 그 다음에 1번 구획에서 2번 구획으로 나갈 때 또 이제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을 수 있겠죠. 선행 구획에서 들어오는 인풋은 K 곱하기 X 바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만약에 3번에서 4번으로 나가는 경우라고 했을 때 이 경우 1번의 경우에는 1번 구획에서의 인풋은 노스가 될 것이고요. 3번에서 4번으로 됐을 때 요 4번 입장에서 볼 땐 인풋이 3번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풋 펑션은 K34 곱하기 요 양이 돼야 되겠죠. 이건 지금 라플라스 변환된 다음이니까는 X 바인데 3번의 양이 되겠죠. 3번 구획에서 X의 양 곱하기 K34인데 전부 다 라플라스 변환된 것을 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불편해 보시겠지만 이따가 보면 굉장히 편하게 됩니다. 일단 인풋 펑션 말씀드렸고 디스퍼션 펑션의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서 일로 나갈 때 나가는 그 elimination rate constant가 있으면은 S분의 K를 쏘는 것이고요. 거기가 끝인 터미널인 경우에는 그냥 S분의 1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 됩니다. 인풋과 디스퍼션 펑션을 곱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신다면 자 1번 구획이 있을 때 1번 구획에서 인풋은 노스죠. 디스퍼션 펑션은 일로도 나가고 일로 나갑니다. 이 경우에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S 곱하기 K 하면 되겠죠. 두 개가 있으니까 나란히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곱한 것이 요거죠. 바로 그것이 X1에서의 X바입니다. X바 요것을 많이 본 형태죠. 그렇죠? 실제로 dx1 per dt는
마이너스 K12 곱하기 X1 더하기 마이너스 K13 곱하기 X1 한 거랑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시켜서 했을 때 이런 형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형태는 우리가 이런 변환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바로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1번 구획에 대한 시간의 지수함수로 표현한다면 노스 곱하기 2의 마이너스 KT라고 할 수 있고 라지 K는 K12 더하기 K13이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한번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first order reaction으로 요 XA가 XB로 변환되는 상황을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 입장에서 볼 때는 시간에 따른 A의 변화량은 dx per dt, dxa per dt가 할 수 있겠죠. 나가는 것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k 곱하기 xa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dx per dt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시킬 수가 있다고 했죠. 요거를 그대로 가져가서 쓴다면 이쪽을 미분한다면 sx 바 a가 되고 여기는 초기값, a의 초기값이죠. 그 다음에 이쪽의 경우에는 라플라스 변환시킨다면 얘는 그대로 남고 x 바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서 쓰면 됩니다. x 초기값이 인스턴트 인풋인 경우에는 로스가 될 것이고 퍼스트 오더인 경우에는 제로가 될 테니까 그대로 살려서 쓰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번에는 x 바형을 좌변에 놓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이런 관계에 있다고 했으니까 XA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엔 B 입장에서 볼 때 dx per dt는 처음에는 t0에서는 아무것도 안 생겼겠죠. B가. 그러니까 얘는 0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미분식을 라플라스 트랜스폼 시킨다면 sxb 바 그 다음에 초기값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바를 붙이는데 이건 0이니까는 삭제해도 되죠. 근데 XA 바가 여기에서 정의되어 있죠. 그대로 갖고 와서 씁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하면 이런 모양인데, 그렇죠? 이때 S를 1로 넘겨주게 된다면 분모가 S 곱하기 S 플러스 K가 될 것이고 여기는 상수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변환표에서 이런 모습과 이런 모습이 서로 대응을 이루고 있죠. 이건 S 도메인이고 이건 T 도메인이니까 얘를 역변환시켜 된다면은 이렇게 가면은 라플라스 변환이고 이러고 가면 라플라스 역변환입니다. 여기에 상응하는 값은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삭제되겠죠?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매트랩이나 또는 버클리 마트나에서는 미분식만 써도 이걸 자동으로 컴퓨터가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지수함수의 형태를 좀 익숙하게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굳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로 오더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로 오더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혈관 링거 주사를 맞을 때 혈관으로 이제 일정한 약물이 일정한 속도로 들어오죠. 그런 경우가 바로 제로 오더에 해당됩니다. 왜 제로 오더라고 하느냐? 요 dx per dt를 표현할 때 여기는 빠져나가는 거에 마이너스죠. 그 양을 x를 표시하면 되는데 여기를 제로 오더니까 여기가 차원이 0입니다. 차수가. 그럼 뭐의 제로 차수는 1이죠. 제로 오더라는 말은 여기가 그냥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라플라스 변환시켜야 된다면은 우리가 XA를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해서 XB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런 지수 표현을 좀 더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 사례가 있는데 역시 이제 박스 모델로 나타낼 수가 있고 미분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디스포지션 존재하고 업소옵션, 인풋이 있고 디스포지션이 있죠. 그런 관계를 이렇게 미분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굳이 라플라스 트랜스포메이션까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나중에 컴퓨터가 해주니까. 하지만 이러한 변환 관계에 대한 그 반응식은 여러분들이 미분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해보시다면 어떨까요? 이 x가 이렇게도 변하고 이렇게도 변할 수 있고 1차 반응으로 K1의 속도상수로 이렇게 변하거나 K2의 속도상수로 이렇게 변한다고 했을 때 X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미분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떨까요? 또 B, C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상 멈추고 한번 생각해서 써보신 다음에 맞춰보십시오. 제대로 하셨다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죠? 예, 뭐가 잘못됐을까요? B의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것만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아니죠. 그죠? 네, 바로 잡았습니다. 바로 잡아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도 좀, 예, 여기는 잘 썼네요. 여기는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연습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사전 영상 강의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본 수업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과 맞춰볼 것입니다. 한번 풀어보시고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너무 어렵다면 건너뛰셔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굳이 알려드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이런 결과들을 얻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지수함수 형태에 좀 더 익숙해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썼습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pK는 애드미의 수리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미분식으로 애드미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을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버클리만 누나의 간단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